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천마스입니다. 이렇게 또 오후 시간, 늦은 시간 제가 또 여러분에게 또 나타나게 됐네요. 하여튼 여러분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습니다. 많으셨고 오늘 뭐 코스피하고 코스닥하고 선방을 했어요. 선방을 했는데 좀 아쉽기는 하네요. 더 오를 수도 있었는데 이거 오르다가 약간 좀 빠지는 듯한 그런 모습을 좀 보였어요. 약간 좀 흔들리는 듯한데 하여튼 뭐 선방은 잘했습니다. 코스피 1.79%, 코스닥은 2.79% 이렇게 올랐네요. 새해를 맞이해서 뭐 계속 쭉쭉 오르면 좋죠. 오랬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른 만큼 털어내려고 하는 세력들도 꽤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또 주가가 빠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오른다고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를 때도 있지만 또 떨어질 때도 있다. 그 정도 생각을 하셔야 한다는 거죠. 하이닉스 주가가 3일 6% 이상 급등을 했어요. 6% 이상 급등을 해가지고 18만원대 올라섰는데 핵심 고객사죠. 엔비디아의 월가가 긍정적인 전망을 쏟아내는 영향입니다. 월가가 긍정적인 전망을 쏟아냈다. 그리고 하이닉스의 지난해 4분기 실적이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울 것이다. 그런 기대도 좀 더해졌습니다. 하이닉스는 유가증권 시장에서 6.25% 올라서 18만 1,900원, 18만 1,900원에 거래를 마쳤어요. 업계 최고층 그 고대폭 메모리 HBM이라고 하죠. 이 HBM이 16단 HBM3 개발을 공식화합니다. 16단 HBM3 개발을 공식화하고 지난해 11월 4일에 이후로 가장 큰 상승폭이더라고요. 하이닉스 주가는 이날 상승으로 8거래일 만에 18만 원을 회복을 했고요. PSK홀딩스하고 테크윙, 한미반도체, DI 뭐 등등 해서 SK하이닉스 밸류체인에 속하는 그런 관련주들, 그런 기업 주가가 모두 상승을 했습니다. 오는 7일에 세계 최대 IT 가정 전시회가 있어요. 그 CES 2025. 이 개막을 현재 앞두고 있는데 그 엔비디아를 향해서 글로벌 투자은행의 기대가 좀 커지는 것 같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전날에 엔비디아는 업종 내 최고의 선택이다. 최고의 선택이라고 합니다. 선택이면서 CES가 엔비디아의 그 성장의 잠재력을 부각하는 촉매 역할을 할 거라고 하죠. 촉매 역할을 할 거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젠스랑 CEO는 8년 만에 CES 기조 연설자로 무대에 오를 것 같은데 차세대 인공지능 AI 가습기 분류 결과 관련해서 내용을 발표할 것이라는 그런 관측도 있고요. 전날에 엔비디아는 2.99% 올라서 138.31달러, 138.31달러에 마감을 했습니다. 하이닉스는 작년 4분기 실적도 기대 요인이네요. 그 FM 가이드에 보니까 하이닉스가 지난해 4분기 연결 기준 매출 19조 6,179억, 영업이익은 8조 400억 이렇게 올렸을 거라고 추정을 하는데 분기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치입니다. 작년 4분기 HBM의 D램 내 매출 비중은 40%로 웃돌 거라고 합니다. 경쟁사인 삼성전자는 그 엔비디아의 그 납품 대열에 그 본격적으로 진입하지 못해가지고 올해도 SK 하이닉스의 그 HBM 시장의 우위가 계속되지 않겠냐, 뭐 그렇게 보는 것 봅니다. 그리고 반도체 투톱을 이루는 삼성은 이날 1.87% 올랐어요. 1.87% 올랐고 증권가에서는 삼성의 주가 전망을 상대적으로 좀 낮게 보는 것 같아요. HBM 시장의 진입 지원과 작년의 4분기 실적 추정치 하향을 근거로 새해 들어서 한투증권, 뭐 대신증권, 삼성증권 이 세 곳이 목표 주가를 좀 내렸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목표 내렸는데 그래도 오늘은 뭐 나한테 선방을 했습니다. 많이 오르진 못하더라도 올랐으니까 다행이죠. 코스피는 최근에 그 각종 대외 변수에 국내 정치 불안까지 좀 겹치고 있어요. 그런 탓에 저평가 구간에 장기간 머물다 보니까 이 투자자들의 예탁금이 새해 하루 만에 2조 한 8천억 정도 넘게 증가를 했답니다. 금태협에 따르니까 투자자 예탁금은 지난해 말 54조 2,426억 7,400만 원에서 이달에 2일날 57조 582억 8,400만 원으로 2조 8,156억 1,000만 원이 더 늘었다고 하죠. 그리고 글로벌 증시 폭락 직후로 저가 매수가 이제 몰리다 보니까 지난해 8월 6일 이후로
5개월 만에 최대치를 현재 보여주고 있다. 증가폭은 지난해 10월 21일 3조 1814억 5천만 원, 그 이후로 3개월 만에 가장 컸다고 하네요. 예탁금은 투자자가 그 주식을 사려고 증권사 계좌에 맡기거나 주식을 팔고 쌓아둔 돈으로 증시 대기 자금으로 이제 분류가 되는 거죠. 증시 전문가들은 지난해 말부터 코스피가 각종 악재로부터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가다 보니까 저가 매수 기회를 노린 자금이 추가로 상당 부분 유입된 효과로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투자자 예탁금 자체가 대주주 양도소득세 회피 물량 회피 물량이죠. 이 회피 물량 등이 증시에서 빠져나간 결과 12월에 줄었다가 이듬해 초 다시 증가하는 경향이 있는데 올해의 경우는 주가가 유독 저평가된 한국말의 특성으로도 반영됐다고 해요. 실제 1 투자자 예탁금의 하루 증가분은 개인들의 지난해 12월 한 달 순매도 액수와 맞먹고 개인들은 지난달 코스피하고 코스닥을 1조 9,659억, 1조 36억 정도, 총 2조 9,695억 정도 내다 팔았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개인들의 그 대기 자금이 국내 정치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거친 뒤에는 저가 매수 형태로 시장에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트럼프 그 당선인의 취임 뒤에 행보 등 그 대외적인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다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 심리가 극적으로 바뀌기는 쉽지 않다.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기미들은 이날도 코스피하고 코스닥을 총 9천억 정도 이상 순매도를 하고 국내 주식을 적절히 매집하지 않으려는 자세를 좀 보였습니다. 신용융자 잔액도 지난해 말 15조 8,170억에서 이래는 15조 6,823억 원으로 더 줄었다고 하죠. 정치의 불확실성은 올 상반기를 지나서 안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합니다. 트럼프 행정부 정책이 경제에 미치는 대외적인 그 위험이 아직 주가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은 문제다, 그렇게 지적을 하는 것 같아요. 하여튼 참 아쉽기는 하네요. 정치적인 불확실성만 없었더라 하면은 대한민국 주식은 더욱더 상승할 수 있었을 텐데 그렇지 못한 거에 대한 좀 아쉬움이 너무나 커요. 그래도 앞으로 더 오를 것 같아요. 2.8조니까 더 오를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모르겠는데 저는 예탁금이 조금 더 늘어나가지고 개미들이 관심을 받을 것 같습니다. 떠나는 개미들은 떠날 거고 또 남아있는 개미들은 남아있을 거예요. 계속 코스피가 빠지진 않을 것 같고 좀 조금씩 오르다가 또 빠졌다가 올렸다 빠졌다 하겠죠. 빠지면서 점점점 약간 무상향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희망을 해봅니다. 좀 두려운 분들은 여러분들 국내 증시에는 뭐 몰빵하지 말고 뭐 미국 증시도 좀 하고 국내도 좀 하고 이렇게 분산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봐야죠. 근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녁 맛있게 드십시오.